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기레기에 대한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그 어떤 사람보다 SNS를 원활하게 활용하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소통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SNS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치인 혹은 대통령 같은 이런 주요 공직자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처럼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비롯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흠집내고 정책을 무조건 베베 꼬으려고 하는 왜곡 보도로 지금 점철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법 왜곡죄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언론 왜곡죄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의 언론판인 거죠. 언론이 팩트를 왜곡하고 이 사실관계를 조작한다면 법 왜곡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론들이 초기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조작을 하기도 했죠. 이 조작된 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딱 걸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큰 역할을 했죠. 그런 것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정 언론사에 기사를 거론하면서 정론직필이 아니다라거나 때로는 투기 세력의 편을 든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게 됐는데요. 언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이보다 괜찮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과 관련된 SNS를 통해서 이 특정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들의 왜곡을 정면으로 지적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기레기들이 쫄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지적에 기레기들이 쫄았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월 1일, 지난 2월 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만든 기사였던 것 같아요.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는 말까지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기사였습니다. 10억을 벌면 8억을 토해내게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10억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8억 원을 세금으로 토해내게 되더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베베 꼬으려고 했던 것이고, 때로는 이 다주택자들의 세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위한 그런 기사였던 겁니다.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왜곡된 기사를 썼고, 그 왜곡된 정보와 기사를 가지고 여론을 왜곡시키려 했던 겁니다. 근데 기사 내용이 참 제목부터가 참 더럽죠. 10억을 벌면 8억을 토해낸다는 말. 아니 10억을 벌었는데 8억을 토해낸다? 아니 근데 10억, 글쎄 10억씩이나 벌 수가 있나? 세금을 8억이나, 어우 참네. 도대체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이거 역시 그냥 떠도는 소문이나 부동산 커뮤니티 그 이상한 데들 많거든요. 겉으로는 부동산 커뮤니티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극우 세력들의 난동장인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나오는 푸념 몇 마디를 가지고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이거를 참 왜곡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왜곡이라는 것, 과장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인용한 거거든요. 자,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지적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판을 했죠. 왜 부동산 세력의 편을 드느냐?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왜 부동산 투기 세력의 편을 드느냐? 언론이라면 정론직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론직필이냐? 직격탄을 날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참. 자, 제목 보세요. 분명히 10억을 벌면 8억을 토해내라는 말 이러면서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 10가지 부작용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 혼돈의 시장 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는 날벼락 요 얘기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우와, 원래 있어야 되는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는 날벼락 혼돈의 주택시장이었는데 이 날벼락 부분이 딱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혼돈의 주택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쫄았네. 야, 이 새끼 이재명 대통령이 직격탄 날리니까 잔뜩 쫀 겁니다. 그래서 후다다닥 10억 벌면 8억 토해낸다 요 말을 싹 버린 거야. 왜? 거짓말이거든. 과장이거든. 알면서 거짓말을 했거나 모르면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적어도 이것이 상당한 과장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버젓이 썼다가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딱 지적을 하니까 겁난 거지. 아이고, 이거 명예훼손 걸리는 거 아니야? 혹은 허위 과장 기사 뭐 이런 걸로 찍히는 거 아니야? 후다다다닥 내려버린 겁니다. 지적질 한 번에 SNS 지적질 한 번에 이렇게 기사를 내릴 거면 네 기자 와 하는데 기자가 그런 자존심도 없나? 아니, 기자가 기사를 썼으면 자신의 기사를 끝까지 지켜야지. 왜 지키지도 못할 이런 기사를 씁니까? 이거는요, 취재가 안 됐을 때나 이런 겁니다. 취재가 열심히 된 경우에는 오히려 이럴 때 아싸, 나 이번 판에 한번 떠보겠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주 급하게 다급하게 기사를 내렸다는 건 뭘 말하느냐? 취재가 안 된 거였다는 거야. 취재가 안 된다는 거. 취재가 안 됐는데도 뭐 어디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팩트를 왜곡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적을 받으니까 자기 때는 얼마나 놀랬겠어. 겁난 거야. 그러니까 싹 빼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이 기사의 담당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받은 찌라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이낸셜 뉴스 2월 1일자 기사를 X에 공유한 뒤 파이낸셜 뉴스 편집국이 긴장 상태. 자, 최근 기자실에서 파이낸셜 뉴스 기자가 인사하자 대통령은 신경 쓰고 있다라고 답함. 파이낸셜 뉴스는 X 공유 이후 대통령의 SNS 정치 멈추라는 기사를 보도하려다가 킬. 참. 야, 잔뜩 쫄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돕니다. 자, 이런 찌라시가 도는 이유는 글쎄 이게 뭐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찌라시가 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로 그 기사는 1월 31일, 그러니까 2월 1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기사가 나갑니다. 버틴다더니 거짓말이었네. 강남 3구 매물 수천 개 쏟아졌다
라는 기사가 나갑니다. 아니 엊그제까지 SNS 정치를 멈추라는 기사를 쓰려고 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 편들던 애들이 갑자기 하루 사이에 태세 전환을 한 거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는 2월 2일. 그러니까 아까 문제의 기사가 나온 지 딱 하루 만에 양도세 중과세 부담, 강남 매물 늘었다 라는 기사가 나갑니다. 강남의 매물이 늘었다. 강남 매물 수천 개 쏟아졌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 전날 썼던 거 뭐지 어쩌고 어쩌라? 내 기가 차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고? 아니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기사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쫄았으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강남 3구 매물 수천 개 쏟아졌다라는 기사.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부담에 강남 매물 늘었다라는 기사. 그랬는데 뭐라고? 원래는 그전에는 뭐였다고?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는 말까지 혼돈의 주식시장,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 10가지 부작용, 다주택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고 기사를 썼던 놈이 갑자기 뭐라고? 아이고 강남에 매물 늘었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부담 때문에 늘었다는 거야. 버틴다더니 거짓말이네? 야, 어떻습니까? 쫄은 거지. 이러니까 쫄았다는 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쫄았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거야. 그 전까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팩트 가지고 하면 그나마 나 팩트가 아니라 어디서 굴러먹다가 튀어나온 잡설인지 모르는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 굴러다니는 그런 소문들 그냥 끌어모아다가 기사라고 쓴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양도세 중과세 10억 벌었는데 8억 세금 때린다. 확인했어? 확인했냐고. 어디가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당했는데? 없잖아. 그런데 이런 어거지 거짓말을 써댄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우리는 거짓말 선동이라 그러지. 선동.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선동인 거야.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으라고 선동하는 거야. 아니 기자가 할 짓 없어서 약자를 도와야지.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새끼들을 도와줘? 그게 기자야?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그래 좋아. 기레기도 자존심이 있어야지. 지가 기사 썼으면은 그 기사를 지켜야지. 아이고 제목 바꾸다 못해서 이제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어제까지 욕하고 비판하더니 오늘부터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손바닥 이거 아부하는 기사를 써? 아이고 새끼들 참내 자존심도 없네. 아이고 쪼다 같은 놈들 비응신들. 아이고 진짜 씨. 네. 참 그렇죠. 예. 한편 측은하죠. 예. 네, 참 대한민국의 기자의 자화상이 이렇습니다. 취재는 하지 않고 어디 무슨 부동산 커뮤니티니 뭐 이런 커뮤니티 들어가 가지고 희한한 말 한두 개를 쓱싹 붙잡아 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아이고 씨 동네방네 떠들고 기사랍시고 써대고 아이고 물론 얘만 그런 거 아니야. 많아. 옛날에 그 이선행가 아시아경제 이선행가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도 그랬어. 어디서 뭐 그 이상한 커뮤니티 이런 데서 뭐 그 올라온 글 끌고 와가지고 그걸 기사로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 커뮤니티에서 과연 진실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커뮤니티에 그 올라온 글이 과연 진짜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담인지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비난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꼬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썼었어요. 뭐 그런 기사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려다가 이번에 대통 당한 거야. 이재명은 문재인과는 다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참 사람이 호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도 이렇게 딱히 대응을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직접 대응을 하잖아. 다른 부하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응을 탁 해버리는 거야.
아마 얘는 놀랬을 거야. 자기 기사가 대통령의 SNS에 공유가 되고 곧바로 정론 직피를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왜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기사를 쓰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으니 얼마나 쫄았겠어. 그러니까 후다닥 기사 고치고 한 거야. 그리고 후다닥 반가이 하는 기사 올리고 한 거지. 아이고 쪼다 같은 놈.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이 파이낸셜 뉴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 기사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해외 유출 심각하다. 상속세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나는 사람이 4,000명이 된다. 이게 세계 4위다. 이런 기사. 이거 대한상공회의소가 보도자료를 뿌렸고 보도자료를 받아든 언론사들이 너도 나도 기사를 써 제낍니다. 이게 바로 그 기사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사 조작이었죠. 통계 자료는 영국의 무슨 컨설팅 업체가 만든 건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조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업체는 이민 관련 이민을 다 컨설팅 해주는 업체입니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컨설팅하는 데가 아니라 이민을 컨설팅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지금 상속세 때문에 이민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이민 가고 싶은 분들은 우리 회사에 협의를 하세요. 이러려고 만들어 뿌린 거였던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광고였던 거지. 광고를 기사랍시도 울고 이렇게 동네방네 특히 대한상공회에서는 이거를 공식 보도자료로 뿌리는 아주 황당한 짓을 했죠. 그러다가 된통 당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딱 드러나고 이 보도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이 딱 드러나니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죠.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대통령한테 사과까지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기레기들이 세트로 지랄이었어. 그지? 자, 그러니까 이때 한번 얘들이 시급을 한 거야. 그전에는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다녀도 어느 하나 제약하는 사람이 없었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어. 기껏 해봐야 저 같은 사람들이 비판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엄청나게 욕도 먹고 기자들한테서 제가 공적으로 낙인 찍힌 거야. 아니 그렇겠지. 자기들이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기사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갖다 올린 기사인데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거 잘못된 기사다, 이거 과장이다, 이거 가짜뉴스다. 너는 시킨다고 기자라는 새끼가 위에서 시킨다고 그대로 기사 쓰냐 이렇게 비판하고 따지고 하니까 제가 억수로 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게 있으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흠집내기 하려고 그런 애들 되게 많았어.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저 같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물론이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거 가짜뉴스다 라고 해버리니 얼마나 자기들도 시급했겠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거든. 앞으로 더 많이 당해야 돼요. 이런 거 몇 번 당했다고 얘들 개과천선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한 애들이 못 돼. 얘들은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힘이 빠진 것 같다. 그러면 또 시작할 거야. 자, 아무튼 가짜뉴스 때문에 SK 최태원 회장이 직접 대통령한테 머리를 숙이는 사태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 파이낸셜 뉴스 이종배 기자도 쫄았겠지. 아이고 쪼다 같은 게 진짜. 자, 이런 사례는 한 번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들이 이른바 선행매매를 통해 가지고 100억 원이 넘는 주가 차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들, 주가 조작 세력들의 기사를 받아서 자기가 보도를 해주고 기사를 써주고 그 기사를 쓰기 직전에 관련 주식을 사두는 거지. 그래서 지가 기사 쓰고 난 다음에 주가가 확 오르면은 싹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고? 100억을 번 거죠. 몇 년 사이에. 그런 기자들이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한 거지.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근데 기자들이 기사를 그냥 섞었어?
그치? 주가 조작 세력이 있는 거지. 주가 조작 세력에 이 돈을 받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그들과 함께 공범이 돼서 투자를 해가지고 차익을 얻으려고 하면서 이런 가짜 뉴스 기사를 올려준 거죠. 자, 그랬던 기자들이 상당수가 어디 있었냐면은 한국경제에 있었어요. 자, 이 때문에 한국경제 사장이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새 사장이 선임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자들이 이상한 기사 쓰고 특히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기사를 쓰는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까 이 파이낸셜 뉴스 얘기를 했었는데 파이낸셜 뉴스에서도 이번에 조사받은 사람이 있어요. 경제지들 중에 없는 데가 솔직히 없는 데가 없어. 없는 데가 없어. 또 파이낸셜 뉴스는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죠. 그 부장급 기자가 그 출산 휴가를 쓰고 지금 현재 휴직 중인 기자, 그 기자의 이름을 몰래 도용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다가 딱 걸린 사례도 있죠. 역시 부동산과 주식 관련된 기사였어요. 예.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지금 쫄 수밖에 없다 그지. 한 건만 걸린 게 아니라 여러 건 걸려 있는 거지.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회사는 그럴 줄 알았어. 자, 아무튼 보시다시피 가짜 뉴스를 함부로 남발하다가 그리고 가짜 뉴스를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까지 보다가 기자들이 대거 걸린 겁니다. 줄줄이 걸렸어요. 그러니 쫄겠어 안 쫄겠어. 지금 특히 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또는 이 경찰 수사를 현재 받고 있고 일부는 송치가 돼서 기소가 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아나무인으로 거짓된 기사, 진실도 아니고 취재도 안 했던 기사, 그냥 주가 조작 세력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넘겨주는 기사를 냉큼 받아서 아무렇게나 써 갈겼던 기자들 지금 아마 속으로 살 떨리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어디로 튈까? 다음번에는 혹시 내 기사가 이 공유가 돼가지고 온 국민으로부터 돌멩이를 맞지 않을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딱 공유해가지고 지적한 기사들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을 거야. 여기저기에서 아마 매일통이 박살 났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쫄만하죠? 예. 근데 이런 일이 좀 앞으로 좀 이어져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총리나 장관들 이런 분들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대응을 하시라고요. 형사 고소 고발한다 이런 거 말고 이게 어떻게 해서 거짓이다라고 딱 공개적으로 딱 하란 말이야.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 언론 시장이 좀 정화가 됩니다. 아니 취재도 안 하면서 솔직히 취재 안 했으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요런 기사를 쓰는 게 맞지. 취재도 안 한 새끼가 무슨 비판을 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고 지랄이야. 그거는 기사가 아니라 사기예요. 사기. 정책 비판할 수 있고 비판을 해야 돼.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거짓말로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다고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출처가 불명한 정보를 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인 양 떠벌린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그렇게 굴러다니는 소문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헛소문 뜬소문도 기자들의 손을 거치면 정설이 돼버리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득을 보기도 했고 적폐 세력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자들한테 돈 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여자 찔러주고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언론은 썩어도 너무 썩은 거죠.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법 왜곡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자들에 대해서 팩트 왜곡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아, 참. 에, 팩트 왜곡죄가 되면은 지금 잡혀갈 사람들 꽤 많아요. 진짜 많을 거야. 당장 조국 그 대표와 관련된 기사를 썼던 기자들 중에 상당수는 잡혀갈 겁니다. 아, 그리고 뭐,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 저 옛날에 그 조국 사태 때 기억나십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질 않았어, 아직. 영장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 근데 압수수색을 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뭐 어마어마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무슨 어마어마한 파일이 확보됐다. SBS 그때 보도했던 건 기억하십니까? 압수수색을 안 했는데. 예. 네. 그거 그래놓고 SBS 책임을 제대로 안 졌어 지금까지. 그거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예. 그 왜곡도 그런 왜곡이 어딨냐고. 검사가 알려줬다고? 그럼 검사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야? 솔직히 그 당시 그 SBS 기자들 그 한동훈 패거리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놀아먹었던 거 아니야? 진짜 아유 씨. 누구 말 맞다나 강남바닥을 헤매고 다니면서 술 처먹고 다니고 그러면서 주워드는 거 가지고 기사 쓴 거 아니야? 확인도 안 해보고. 똑같죠? 검사들과 술을 먹으면서 강남바닥 헤집고 다니다가 주워들은 걸로 기사 쓰는 거나 어디서 출처도 애매한 사실 여부도 애매한 커뮤니티 글을 기사 소스로 삼아서 취재원으로 삼아서 기사 쓰는 거나 주가 조작 세력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던져준 가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나 그놈인 거야. 가짜 수사 정보를 가지고 저 기사를 써서 어떤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을 표적 삼아서 검사가 퍼뜨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사람 죽이는 짓 한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바로 그런 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죠. 검언유착 합니다만 검언유착 그래서 한동훈하고 이동재 이런 애들만 걸려들었는데 그것도 처벌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검언유착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법조기자단을 없애야 됩니다. 법조기자단 그 자체가 검언유착이에요. 근데 정성호 장관은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검찰개혁을 하고 싶으면 법조기자단을 없애야 돼. 예? 지금 조희대 저 왜 설치고 난리를 냈겠어. 조희대가 무슨 개소리를 하더라도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써서 동네방네 퍼뜨려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선동할 거기 때문에 조희대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고 대법관이라는 놈이 거짓말을 하잖아. 예? 그거 검언유착과 다를 게 없어요. 판원유착이나 다름없어. 어쨌거나 법조기자단이 판사 검사들과 유착이 돼가지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잖아.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극우 세력들을 긁어서 극우 세력들을 집결시키고 있잖아. 이거 내란 세력이야. 언론이 내란 세력이라고요.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 기자단이 있고 그 가장 나쁜 사례가 법조기자단이야. 근데 왜 정성호 장관 이걸 안 없애요?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성호 장관 욕 안 먹으려면요 법조기자단부터 없애. 정성호 장관 지금 자신의 개혁 의지를 계속 의심받고 있지. 그 의심이 억울하면은 법조기자단부터 없애라고. 적어도 그러면은 의심 안 받을 겁니다. 그죠?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